신사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솔직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평생을 아내와 함께 살아오시면서 나는 아내의 몸을 정말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다가도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글쎄요, 그냥 젊을 때부터 하던 대로 해왔지요. 저는 서울에서 30년 넘게 시니어 건강과 남성 건강, 그리고 부부 친밀감을 함께 진료해온 하나 비뇨의학 시니어 건강 클리닉의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하나입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60대, 70대, 80대 신사 여러분과 또 그 곁에서 조용히 앉아 계신 아내분들을 뵙다 보면 항상 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 남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도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하던 방식을 그대로 했는데 요즘은 아내가 예전 같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 옆에서 아내분은 조용히 웃으면서도 눈가에는 약간의 서운함이 묻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아픈데 괜찮다고 한 적이 많아요. 남편이 상처받을까봐 말을 못했죠. 신사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려는 이야기는 기술 하나 가르쳐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야기의 중심은 여성의 몸을 어떻게 만질 것인가가 아니라 여성의 몸이 어떻게 느끼고 반응하는지 그 미세한 변화를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해가 깊어지는 순간 노년의 삶, 부부관계, 노년의 섹스는 마치 다른 계절로 옮겨가듯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많은 신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그런 걸 다시 배워야 합니까? 이제는 그냥 포기하고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시니어 건강, 특히 관계와 친밀감의 영역에서는 너무 늦었다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몸의 속도와 반응은 달라질 수 있어도 애정과 존중, 그리고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은 80세, 90세가 되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힘으로, 속도로, 열정으로 어느 정도는 덮어질 수 있었습니다. 서툴어도 순식간에 지나가도 서로 젊고 건강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몸은 예전만큼 빨리 반응하지 않고 여성의 몸은 특히 더 섬세하고 천천히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에만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남성의 몸이 스위치처럼 딱 켜졌다 꺼지는 구조라면 여성의 몸은 온도 조절기와 비슷합니다. 버튼을 한 번 누른다고 갑자기 뜨거운 물이 확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 서서히 온도를 올려야 합니다. 따뜻함, 신뢰, 정서적인 안정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쌓여야 비로소 감각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사 여러분은 평생을 반대로 해오신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목표부터 생각합니다. 얼마나 빨리,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크게 반응시키느냐를 성공의 기준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과정은 짧고 거칠어지고 몸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자극만 계속 받게 됩니다. 이때 여성의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의학적으로 보면 긴장과 불안, 두려움이 쌓이면 근육은 굳어지고 혈류는 줄어듭니다. 몸은 위험하다는 신호를 받으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문을 닫습니다. 그 결과 남편은 왜 이렇게 반응이 없지? 하며 서운하고 아내는 왜 이렇게 서두르지? 무섭다, 불편하다, 마음속으로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이 상황이 몇 년, 몇십 년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어느 날 아내는 마음 없이 등을 돌리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래. 이제 우리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지.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말하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나는 여전히 여자인데 누군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존중해주고 조심스럽게 대해주길 바라는데
신사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여성의 몸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지 해부학적 구조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몸 안에 사는 한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이 지나온 세월, 그동안 쌓인 상처와 서운함까지 함께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노년의 삶, 관계, 노년의 섹스라는 다소 민감한 주제를 시니어 건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조용하지만 솔직하게 풀어보려 합니다. 먼저 아주 중요한 전제를 우리끼리 약속했으면 합니다. 첫째, 이 시간은 누구를 비난하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남편을 탓하거나 아내를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그저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둘째, 이야기의 목적은 단순히 성관계를 잘하는 법이 아닙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두 사람이 서로를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셋째, 이 나이에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바꾸어 보려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엄청난 용기이자 사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난 한 70대 신사분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에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아지면서 아내와의 스킨십을 거의 끊고 사셨습니다. 발기력도 예전 같지 않고 무엇보다 괜히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어쩌나 그 두려움 때문에 아예 시작도 못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내분이 진료실에서 조용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꼭 성관계를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남편이 제 손을 한 번만 더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괜찮냐고, 힘들지 않냐고, 그렇게 한마디만 물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분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나는 그동안 내 몸이 고장난 줄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아예 시도도 하지 않고 등만 돌리고 잠들었습니다. 아내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상처였네요. 신사 여러분, 여성의 몸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런 마음의 진실을 함께 보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여성의 몸을 어디부터 어떻게 만져야 하는지의 기술을 외우기보다 여성의 몸이 어떤 순서로, 어떤 속도로, 어떤 분위기에서 편안해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어떤 말을,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곁에 있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과장해서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젊을 때는 몸이 먼저 움직이고 마음이 따라왔지만 이제 시니어 건강의 시대에는 마음이 먼저 연결되고 그 다음에 몸이 천천히 따라옵니다. 이 순서를 바꾸지 않을 때 노년의 관계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하고 깊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성의 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많은 60대, 70대 여성들이 더 이상은 아프고 힘들어서 싫다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스킨십과 포옹, 그리고 존중받는 접촉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여성의 몸을 하나의 정원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원에 들어갈 때 문을 벌컥 열고 한 번에 중앙 화단으로 뛰어 들어가면 꽃들은 놀라서 시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잠시 인사를 나누고 천천히 길을 따라 걸으면서 나무와 꽃을 둘러보고 향기를 맡고 바람 소리를 들으며 한 바퀴를 천천히 돌아볼 때 비로소 그 정원도 방문자를 환영하기 시작합니다. 여성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주변부를 천천히 산책하는 시간, 말을 건네고 눈을 맞추고 손을 잡고 어깨를 감싸주는 그 모든 과정이 친밀감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잠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이 정원을 산책해야 하는지, 또 시니어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안전수칙과 몸의 변화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야 비로소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함께 꺼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사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의 노년의 삶, 관제, 노년의 섹스가 조금 더 편안하고 품격 있게 변화할 수 있도록 저 김하나가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신사 여러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성의 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의학적인 이야기와 함께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40대, 50대를 지나 60대, 70대가 되면 남성도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발기력, 근력, 체력, 자신감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이것을 흔히 남성 갱년기라고 부르지요.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 전후로 폐경을 겪으면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호르몬은 단지 임신과 생리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질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혈류를 도와주고 근육과 인대, 방광과 골반 장기를 탄탄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여성의 몸, 특히 아래쪽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질 점막이 얇아지고 탄력이 줄어들고 자연 윤활력이 예전보다 덜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쉽게 말라버리고 조금만 자극이 강해도 따갑고 쓰리고 아플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60대, 70대 여성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닌데요. 조금만 오래되면 따갑고 아파요. 그래서 자꾸 피하게 됩니다. 신사 여러분, 이때 남편분이 역시 나 때문에 싫어하는구나 하고 혼자 오해하시면서 아예 시도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그건 남편 잘못이 아니라 먼저 몸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 탓입니다. 젊을 때와 똑같이 준비 없이 갑자기 강하게 시도하면 여성의 몸은 당연히 통증으로 반응합니다. 몸이 위험하다, 멈춰라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지요. 한 번, 두 번 아프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몸이 먼저 잊지 않습니다. 남편이 가까이 다가오기만 해도 근육이 먼저 굳어버리고 마음은 벌써 뒤로 물러나 버립니다. 또 아프면 어떡하지? 이번에도 그냥 참아야 하나?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면 관계는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손을 잡는 것조차 어색해지는 부부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건강, 특히 노년의 섹스와 부부관계에서는 첫 번째 원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성의 몸이 변했다는 사실을 서운해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당연한 생리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70대에 20대 무릎으로 계단을 뛰어오를 수 없는 것처럼 여성의 몸도 20대 때와 똑같이 반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부의 친밀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방법이 달라질 뿐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원칙이 나옵니다. 속도와 강도가 아니라 준비와 분위기가 우선이다. 많은 신사분들이 관계라고 하면 몸이 곧바로 밀착되는 순간부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이전의 시간, 즉 함께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는 그 모든 과정을 그냥 사전 준비 정도로만 여기시지요. 하지만 여성의 몸, 특히 노년의 여성에게는 이 모든 과정이 이미 몸의 스위치를 켜는 단계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요즘은 어디 아픈 데는 없어? 이런 말들이 쌓이면서 몸의 긴장이 조금씩 풀어지고 심장이 조금씩 편안해지고 호흡이 깊어지면서 아, 이 사람 옆에서는 내가 안전하구나 라는 느낌이 생깁니다. 이 안전하다는 느낌이 여성에게는 가장 강력한 흥분제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마음이 긴장되어 있고 무언가 불편하고 무시당하는 느낌이 든다면 몸은 절대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 반대로
큰 자극이 없어도 부드럽게 손을 잡아주고 말없이 등을 쓰다듬어주고 오늘 나랑 조금만 더 같이 있고 싶어? 이렇게 조심스럽게 묻는 그 태도 속에서 여성의 몸은 천천히 하지만 깊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사 여러분이 실천하실 수 있는 정원을 산책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계는 침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의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침 식탁에서 건네는 한마디, 마트 갈 때 장바구니를 대신 들어주는 손, 나 먼저 잘게라고 혼자 방으로 들어가는 대신 같이 자러 가자도 말하는 그 작은 습관들이 이미 부부관계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둘째, 여성의 몸에 다가갈 때는 면에서 선으로, 선에서 점으로 이렇게 순서를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처음부터 특정 부위로 곧장 손이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넓은 면, 예를 들어 어깨, 등, 팔, 손, 그리고 허벅지 바깥쪽처럼 조금 덜 민감한 곳부터 천천히 따뜻하게 손을 얹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선처럼 이어지는 부분, 어깨에서 등으로, 등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엉덩이 주변으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손의 압력을 조금씩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야 가장 민감한 점, 즉 여성의 성감대 쪽으로 조심스레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부위를 만지고 있느냐보다 아내의 숨결과 몸의 반응을 얼마나 세심하게 느끼고 있느냐입니다. 호흡이 빨라지는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지, 몸이 조금씩 나에게 기대는지, 혹은 살짝 뒤로 물러나는지, 이 작은 신호들을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사 여러분, 시니어 건강의 핵심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섬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일터에서는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가정에서는 묵묵히 가장으로 살면서 강해야 한다는 말을 너무 오래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삶, 노년의 섹스, 부부 관계에서는 이제 조금 다른 능력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표정을 읽는 능력, 눈빛을 기다리는 인내, 말하지 않아도 느끼는 감각, 거절해도 상처받아 혼자 삐지는 대신 혹시 오늘은 어디가 불편해?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볼 수 있는 여유 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강한 남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부드러운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금 더 현실적인 장면, 예를 들어 오랜만에 아내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을 때 어떤 순서로 저녁 시간을 보내면 좋을지, 또 60대, 70대 여성의 몸을 시니어 건강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주의해야 할 의학적인 신호들, 그리고 혹시 관계 중에 통증이나 출혈, 방광 불편감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사 여러분의 노년의 삶과 관계가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깊이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신사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이번에는 조금 더 현실적인 장면을 함께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입이 다 커서 각자 살고 있고 집에는 두 분만 계십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도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간, 텔레비전에서는 익숙한 뉴스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평소 같으면 서로 말없이 각자 휴대폰을 보거나 한 분은 거실, 한 분은 안방으로 들어가 그냥 하루를 끝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해보고 싶으십니다. 오늘은 아내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다. 단지 성관계 때문이 아니라 오랜만에 마음과 몸을 조금 더 나누고 싶다. 이럴 때 어떻게 저녁 시간을 보내면 좋을까요? 많은 신사분들이 여기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십니다. 아무 말 없이 샤워만 하고 침실로 들어가거나 갑자기 스킨십을 시도합니다. 그동안 대화 한마디 없던 사람에게 갑자기 몸부터 다가오면 여성이 느끼는 감정은 반가움보다 당황스러움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작은 순서를 제안드립니다.
먼저 식사를 마치고 나서 그냥 무심코 텔레비전 앞에 앉기 전에 아주 간단한 한마디를 꺼내 보십시오. 오늘 반찬이 참 맛있네. 이런 음식 준비하느라 고생했지? 아내분 대부분은 에이, 그냥 대충했지 뭐 라고 대답하시겠지만 그 마음속에는 내가 한 수고를 남편이 알아봐 주는구나 하는 따뜻한 불씨가 하나 켜집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하루를 묻는 짧은 대화도 좋습니다. 요즘 허리는 좀 어때? 지난번에 말한 무릎 통증은 조금 나아졌어? 이런 질문들이 단지 의례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로 궁금해서 묻는다는 느낌을 표정과 시선, 목소리 톤으로 전달해 보십시오. 이미 이 단계에서 부부 사이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굳이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거실 불을 약간만 낮추고 같이 차를 한 잔 마시거나 가벼운 산책을 10분만 다녀오셔도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오늘 밤에 뭘 해야겠다는 목표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아내라는 사람에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태도입니다. 산책을 하면서 이런 대화도 좋습니다. 우리도 젊었을 때는 참 정신없이 살았지. 아이들 키우느라 일하느라 정작 우리 둘 이야기는 많이 못했던 것 같아. 이렇게 스스로 서툴렀던 과거를 인정하는 말은 상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나이가 드니까 당신이 참 고맙고 미안하다. 이 한마디를 진심으로 전할 수 있다면 벌써 그날 밤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침실에 들어갈 때에도 그냥 말없이 누워버리는 대신 아내 옆에 편안히 앉아서 어깨에 손을 살짝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오늘은 당신이 괜찮다면 나랑 조금만 더 가까이 있고 싶어. 혹시 불편하면 언제든지 말해줘. 이 말 속에는 상대의 몸과 마음을 함께 존중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신사 여러분, 이 한 문장 속에는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나는 당신과 가까워지고 싶다. 즉, 성적 욕구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친밀감을 원한다는 표현입니다. 둘째, 당신이 괜찮다면, 즉, 상대의 의사를 묻고 동의를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셋째, 불편하면 언제든지 말해줘. 즉, 거절당해도 괜찮다는 내적인 준비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졌을 때 여성의 몸과 마음은 비로소 안전한 공간 안에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스킨십, 이제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정원 산책으로 이어집니다. 어깨를 쓰다듬고 등을 천천히 만져주고 손을 잡고 숨결을 느끼고 이런 과정들이 쌓일 때 여성의 몸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혈류가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학적인 이야기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60대, 70대 여성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질 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관계 중에 통증이나 따가움, 심지어 소량의 출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좋지 않은 반응은 조금만 참아 금방 끝날 거야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여성이 느끼는 통증과 두려움을 더 깊이 박아넣는 결과를 만듭니다. 반대로 가장 좋은 반응은 아주 단순합니다. 괜찮아? 어디가 아픈지 말해줄 수 있어? 그리고 손을 멈추고 움직임을 잠시 멈추고 아내의 호흡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만약 통증이 반복되거나 관계 후에 소변 볼 때 심하게 따갑거나 분비물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그때는 혼자 참지 마시고 산부인과나 비뇨의학과 혹은 여성 건강을 잘 보는 내과를 찾아 진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 중 통증은 단순한 노화 현상일 수도 있지만 염증이나 감염 또는 드물게는 종양과 같은 문제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니어 건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참다가 큰 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상하다 싶을 때 미리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 후에 방광 쪽 불편감이나 자주 소변이 마렵고 밤에 여러 번 깨는 야뇨증 등이 심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물을 너무 극단적으로 줄이기보다 주간에 충분한 수분을 나누어 마시고 관계 후에는 소변을 한번 보고 깔끔하게 씻어주는 습관이 방광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사 여러분, 여성의 몸을 이해한다는 것은 관계 그 순간만이 아니라 그 전과 후까지 전부 포함해서 바라보는 일입니다. 하루의 대화, 저녁의 분위기, 관계 중의 속도와 태도, 그리고 관계 후의 배려와 건강 관리까지 이 모든 것들이 모여 노년의 삶과 관계, 노년의 섹스를 지탱하는 하나의 큰 그림이 됩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지금까지 나는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했구나, 그냥 한 가지 방식으로만 밀어붙였구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깨달음 자체가 이미 큰 출발점입니다. 오늘 이후로 갑자기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단 한 가지라도 바꾸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건네는 한마디, 식탁에서의 눈맞춤, 산책을 제안하는 용기, 침실 앞에서 조심스럽게 묻는 질문,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 여성의 몸과 마음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사 여러분 자신의 건강도 함께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순간, 우리의 심장과 뇌, 호르몬과 면역 기능은 놀라울 만큼 균형을 되찾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신사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 핵심 포인트, 그리고 노년의 섹스를 부끄러운 주제가 아니라 품격 있는 시니어 건강의 일부로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에 대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함께 걸어가 보시지요. 신사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꼭 마음에 담아두셨으면 하는 3가지 핵심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의 몸은 나이가 들수록 더 섬세한 준비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처럼 갑자기 빠르게 강하게 다가가는 방식은 노년의 여성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이 줄어들고 점막이 얇아지고 자연 윤활이 줄어들고 근육과 인대의 탄력이 떨어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시니어 건강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왜 예전 같지 않지? 하고 서운해하기보다 이제는 내 방식도 함께 나이가 들었구나. 이제는 나도 더 섬세해져야 할 시간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를 쫓는 싸움이 아니라 현재의 몸을 존중하는 새로운 여행이 됩니다. 두 번째, 부드러운 말 한마디와 태도가 어떤 기술보다 강력하다는 점입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아내에게 요즘은 어디가 제일 불편해? 괜찮아? 힘든 데 있으면 말해줘. 이렇게 묻는 데에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 하나가 상대의 마음 문을 몇 년 만에 다시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관계 도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아? 혹시 아픈 데 있으면 이야기해줘. 우리는 충분히 천천히 해도 돼. 이 말을 들은 많은 여성분들은 눈시울을 붉히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혼하고 처음 듣는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것만으로도 벌써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신사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문제들이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변화로 해결됩니다. 시니어 건강, 특히 노년의 섹스와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약은 약국에서 사는 알약이 아니라 상대의 숨소리를 들어주고 표정을 읽어주고 마음이 괜찮은지 묻는 그 부드러운 한마디입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나이에도 배우고 바꾸려는 마음이 이미 엄청난 사랑이다. 진료실에서 많은 60대, 70대, 80대 신사분들이 머쓱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 이런 걸 물어봐도 되나요? 이제 다 지나간 나이인 줄 알았는데.
그럴 때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드립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 이렇게 용기를 내어 배우려고 오신 것 자체가 평생을 함께 산 아내분께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노년의 삶, 노년의 관계, 노년의 섹스는 젊었을 때처럼 격렬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시니어 부부들을 보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속도와 횟수는 줄어들 수 있어도 깊이와 밀도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질 수 있다. 손을 잡는 시간은 길어지고 서로의 숨결을 느끼는 시간은 차분해지고 말없이 등을 쓰다듬어 주는 순간이 예전보다 훨씬 더 소중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시니어 건강의 관점에서 바라본 노년의 친밀감입니다. 신사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다면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이미 첫걸음을 떼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완벽하려 하지 마시고 단 한 가지씩만 바꾸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아내의 손을 먼저 잡아보는 것, 내일 아침 어디 불편한 데는 없어? 하고 조금 더 진심을 담아 물어보는 것, 다음 주말에는 함께 시장이나 공원을 걸어보며 옛날 이야기를 꺼내보는 것,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관계의 온도가 달라져 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당신의 용기, 당신의 배려, 당신의 새로운 선택이 있습니다. 노년의 섹스를 숨기고 싶은 비밀이 아니라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시니어 건강의 한 부분으로 당당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조용한 건강, 당당한 품격의 시작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30년 넘게 남성의 성기능, 전립선, 그리고 시니어 건강과 부부관계를 함께 진료해온 하나 비뇨의학 시니어 건강 클리닉의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하나였습니다. 신사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의 노년이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품격 있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 70대 건강, 60대 남성 갱년기, 발기부전, 그리고 부부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생활 습관과 관계의 기술들에 대해 차근차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이제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떠올리시면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씀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조용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나와 아내의 건강을 지켜나가보자. 그 길에 제가 작은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